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강의의 이제 후반부 예제들을 한번 이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001 자, HTML5의 이제 새로운 태그들을 이제 사용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이제 HTML, CSS를 이제 좀 공부하셨으면은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제 HTML5에서 이제 사용하는 네, 이런 것들이 새로운 태그예요. 네, 지금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제 뭐 섹션이라든지. 그래서 뭐 이쪽에 이제 내부 좀 안 보이는데 잘렸는데 밑에 종료되는 태그는 보이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HTML 쪽을 공부하시면서 이런 그 HTML5에서 이제 새로운 태그들에 대해서 이제 좀 다루고 있는 부분을 혹시라도 이제 공부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그 책이든 강의든 이렇게 좀 한번 다시 한번 이제 보시고 네, 이 후반부 강의 예제들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아무것도 이런 게 뭐지? 근데 이러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한번 다시 한번 혹시라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네, 그 부분 가볍게 좀 한번 보시고 강의를 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이제 HTML5에서 이제 새로 선보인 그런 태그들을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예제를 만들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을 썼는데요. 자, 사실 이 새로운 태그를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꼭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택인데, 뭐 제가 이제 앞서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내가 이제 만약에 그 들어간 어떤 회사, 뭐 좀 더 크게 말하면은 나에게 어떤 작업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의뢰 작업을 해달라고 의뢰하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그 니즈, 그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좌지우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사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클라이언트가 가급적 이런 HTML5의 어떤 새로운 태그들을 꼭 사용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이제 돈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러면은 뭐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언급이 따로 없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사이트 자체를 좀 빨리 만들어서 이제 오픈을 이제 하는 것을 더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그러면은 이제 좀 이런 부분에서 꼭 이런 어떤 새로운 태그를 꼭 사용하지는 않아도 되겠죠. 네, 그래서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이제 아니다라는 점.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취업을 위해서 이제 준비한다든지 그러시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꼭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면접이나 이런 거 볼 때 당연히 이런 부분을 이제 물어보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레이아웃도 이제 짜고 하는 것도 이제 해봤냐 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열심히 많이 이제 하는 게 좋죠. 자, 밑에서 썼네요. 그렇다고 이제 안 사용해야 하는 것은 이제 더욱더 아니다라는 거. 특히 이제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이제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지금은 약간 이제 과도기적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기술이나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혼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기존의 이 전통적인 기술은 우리 이제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어떤 이제 뭐 플로트라든지 F만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포지션 속성을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 보통 이제 이 두 가지를 전통적인 스킬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이 그 플러스 속성하고 이 포지션 속성을 사용해서 거의 이제 레이아웃을 많이 잡아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전통적인 스킬들을 이 그 대표적인 네, 이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해서 앞으로도 그 레이아웃을 많이 짤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후에는 현재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역시 요것도 뭐 이제 요 F는 플롯인데 이 F는 이제 플렉스예요, 플렉스. 네, 이제 플렉스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레이아웃 할 때 사실상 뭐 요즘 굉장히 많이 그렇게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편리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이런 그 플롯이나 어떤 포지션 속성을 사용해서 하는 것보다 이런 어떤 플렉스를 사용하면은 좀 더 유연한 레이아웃을 이제 좀 편리하게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새로운 기술들은 뭐 지금 이렇게 같이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상식처럼 우리 이제 레이아웃 관련된 공부를 하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상식은 좀 알고 또 공부해 나가는 게 좋죠.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이것만 사용해서 그 이후에 어떤 그 미래라기보단 지금도 이제 플렉스를 이제 많이 사용하죠. 그럼 이것만 사용해서 이제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이제 부분적으로 다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플렉스를 주로 이제 사용해서 레이아웃을 짜는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이 포지션 속성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플렉스를 사용할 때도.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많이 사용해요. 서로 이렇게 서로 플러스 효과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플렉스 사용할 때는 이 플러스 속성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안 하는 건 아닌데 잘 사용 안 하는 경향이 있죠. 네, 이런 것도 이제 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이드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과도기적 시기이다 보니까 전통적인 기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좀 혼재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신규 프로젝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기술들이 좀 더 많이 이제 사용되면서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기술이 이제 좀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어떤 했던 프로젝트들은 이제 전부 전통적인 스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유지보수를 할 때 이 새로운 기술로 유지보수하지는 않아요. 그건 완전히 사이트를 기존의 거를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 전통적인 그 스킬로 만든 그 프로젝트나 사이트들은 계속 그 전통적인 스킬로 유지보수 업데이트를 계속 앞으로도 해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술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도 향후 한 뭐 4, 5년 동안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결국은 이제 두 가지 기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라는 거는 이 전통적인 기술과 새로운 기술, 이 두 가지라고 하기보다 두 분야의 어떤 그 기술 모두를 잘 학습하고 알아야 하겠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통적인 스킬 위주로 레이아웃을 짜는 거를 공부하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그런 어떤 스킬 레이아웃,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플렉스를 차후에는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플렉스는 좀 약간 어려워요. 약간 이제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뭐, 또 배우고 나면은 또 막 사용하고 하면은 뭐, 익숙해지면은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데 상당히 이제 이 상대적으로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도 이제 좀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상식적으로 이런 또 그 내용들이 있구나.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그 9-2 네, 코딩 시 이제 자주 만나는 이제 패딩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레이아웃을 짤 때 이 이제 패딩 관련된 문제를 많이 이제 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바로 그런 어떤 패딩 관련된 어떤 상황, 문제, 레이아웃 코딩 시에 이제 우리 이제 좀 볼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강의를 통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 패딩을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지, 네, 이런 것들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3 좌우 박스 배치한 이제 3단 레이아웃 예제. 그래서 이제 이 결과 화면 모습을 보시면은, 이게 얼핏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 것도 같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처음부터 여러분 그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이제 예제를 열심히 학습해 오셨으면은, 이제 이 정도의 어떤 레이아웃을, 여러분들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이 초보자들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5분에서 20분 좀 넉넉하게 잡았을 때, 그 정도 안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그,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뭐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이 텍스트 편집키를 열어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막 이제 코딩을 막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 거죠, 코딩을.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한 10, 평균, 뭐, 글쎄요, 좀 한 15분 정도? 네, 15분에서 뭐 한 20분 정도? 네, 요 정도? 네. 요렇게 만들어야 돼요. 네, 제가 아마 그 동영상 강의 내에서도 이런 식의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어떤 특정 시간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이런 거 처음 해보신 분들이, 그래도 이제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연습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에서 20분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스톱워치 딱 재놓고 요즘 뭐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요. 스톱워치 기능. 15분에서 한 20분 내에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보시면은 이제 그 위에 이제 앞서 했던 예제들하고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은 이렇게 이제 좀 새로운 태그들을 이제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3단, 이게 3단 구성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1단, 그쵸? 여기 1단, 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2단, 여기 이제 3단. 네, 같이 이제 빨간색으로 써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1단, 여기 2단, 여기 3단. 네, 3단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보면 이제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썼는데 전형적으로 자주 쓰이는 레이아웃 구성이다. 예, 그래서 이제 HTML5 새로운 태그들을 좀 이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빠르게 위와 같은 결과 화면의 레이아웃 코딩을 짤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된다. 제가 여기 또 이제 말을 써놨네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이거 짤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된다는 말이 이거 말한 거예요, 지금. 대략적으로 한 15분에서 20분. 네, 이제 강의 먼저 보시고. 강의 보시면 이게 코드도 상당히 점점 길어져요, 이제.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5분에서 20분 정도 내에, 이 정도의 어떤 레이아웃, 그 틀을 먼저 그 15분 정도 내에 딱 그 코딩을 쳐서 만들어 이제 낼 수 있을 정도면은요, 여러분이 참 그 기본적인 어떤 틀을 구성하는 이제 레이아웃에 있어서는 점점, 네, 이렇게 좀 실력이 좀 다져져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뭐 강의 내에서 이제 제가 설명 소스 코드 코딩 타이핑을 이거 타이핑을 다 치면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강의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저는 원래 강의를 항상 타이핑을 치면서 하나하나 뭐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좀 확장성을, 여기 써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확장성을 좀 고려해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 계속씩 이제 조금씩 변형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또 이제 새로운 태그도 이제 사용하고, 예.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제가 좀 당부의 말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 앞에서의 이제 예제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중요해요. 앞에 계속 앞에서 어떤 예제 완벽한 실습을 여러분 하지 않잖아요. 계속 이제 하지 않으면서 오면은 계속 이어지는 뒷 예제들의 어떤 실습이 빠르게 안 돼요. 응? 그리고 이제 조금만 연습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배웠던 코드들도 생각이 안 나고 금방 다 잊어버리게 돼요. 예. 이게 여러분 HTML, CSS 어렵다 생각하고 이런 레이아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지금 이 레이아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이제 한 15분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걸 한 15분에서 한 20분, 뭐, 넉넉 잡고, 이거 넉넉 잡았을 때요. 원래대로 한다면 한 10분 내에, 10분 내에, 뭐, 좀, 뭐, 이거 다 이제 쳐야 돼요. 코딩을 다, 타이핑을 쳐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막 공부하시고 나서 이제 이제 처음 복습하고 하시는 상황에서, 한 15분 내에, 이 정도의 어떤 레이아웃을 쭉 타이핑을 단 하나씩 치면서 이제 하려면요. 지금까지 저 위에서 쭉 해왔던 예제들 있죠. 그거에서 이제 계속 이게 조금씩 이제 확장이 되고 바뀌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위에서 했던 예제들을 연습을 게을리하면요. 이거 15분 안에 코딩 못해요. 응? 코딩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서 이제 다루었던 예제들 연습, 네, 연습. 이 HTML, CSS는 사실 뭐 그렇게 이제 어렵고 그런 부분이 크게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뭐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이런 게 들어가면 좀 이제 어려워지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연습만 열심히 하셔도 충분히 잘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이제 레이아웃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포지션 같은 거 이제 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연습을 좀 많이 이제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새로운 태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각각의, 보시면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또 이제 스타일 시트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롯 속성도 여기서 주고 있죠. 네,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 네, 레이아웃 같은 거 예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짤 수 있는지. 자, 이제, 근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오버플로우를 이제 오토로 돼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왜 이제 오버플로우를 오토로 줘야지만 됐을까? 네,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제 9-005는 어떤 예제냐면요. 이제 그 좌우 박스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플러스 속성을 사용해서 여러분 아까 3단으로 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왼쪽 오른쪽 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양 옆에 이제 박스가 있잖아요. 좌우 사이드 박스 메뉴가. 근데 이제 이 밑에 있는 이거는 이 사이드 박스들이 이 왼쪽으로 몰려서 있는 거죠. 왼쪽으로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나라 사이트보다 이제 외국 블로그나 이제 이런 사이트들 보면은 좀 이렇게 사이드 메뉴가 한쪽에 이렇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좀 한쪽에 이렇게 몰려 있는 네, 그런 레이아웃 구성이 많이 있어요. 외국 블로그나 이제 이런 데 보시면은 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이제 모아 놓는 거죠, 이쪽에. 네, 이쪽에 이렇게 여기 하나, 두 개가 사이드 메뉴 박스인데 한쪽에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는 뭐예요?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문 내용이죠. 본문 내용이 들어가는 컨텐트 내용이 들어가는 C 컨텐트 내용이 들어가는 본문 박스인데 이렇게 돼 있는 레이아웃 구조를 이제 외국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결국 이제 핵심은 요 이제 좌우 박스 배치를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이제 이동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플롯 속성에 대해서 이제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도 이제 강의 보시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이제 강의를 보시고 나서는, 역시 이제 이것도 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아무것도 없는 텍스트 상태에서 15분에서 20분 만에 이렇게 이제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도록 코딩을 이제 타이핑 치실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제는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플롯 속성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좌우 박스 배치를, 이 플롯 속성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배치시킬 수 있는지. 네. 그래서 여기도 썼는데, 이런 초자들에게는 이런 박스, 이런 위치 이동하는 거에서 결국은 이런 박스들을 좌우 배치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플롯 속성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했다면
어렵지 않게 다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다.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플러 속성을 제대로 이해했다 하면. 이런 많이 이해가 잘 안 됐으면요.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굉장히 헷갈려요. 네. 자, 여기도 제가 썼네요. 이제 그 플러 속성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헷갈리고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자, 위의 예제 실습 시에 왜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지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이해가 거의 안 되죠. 그래서, 역시 이제 위에서 이제 계속 또 이제 이 강의 이제 1편, 네, 파트 1 강의 때부터 계속 제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설명을 굉장히 여러분들, 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강의들이 머릿속에, 아직 기억이 잘 안 난다든지 까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그 강의를 보시고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 예제를. 네. 그래서 하여튼, 물론 이제 제가 또 이 예제 하면서 굉장히 설명을 잘 드리기 때문에, 이 예제 동영상 강의 통해서 하여튼 확실하게 이 좌우 배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제가 이제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예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좌우 박스를 여러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이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밑에 부분은 역시 그 좌우 박스 배치 이제 플러스 속성을 사용해서 네, 계속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는지 역시 이제 보신 것처럼 새로운 태그를 사용해서 네, 계속 작업을 이제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박스를 이렇게 이제 3개, 3단 구성으로 해갖고 이제 박스들을 이제 좌우 배치시키고 이제 하는 것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강의로 이제 예제로 만들어서 이제 그 강의로 촬영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여러분 이 강의를 보시고 나서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기도 제가 이제 언급드린 것처럼 좀 추가적으로, 여기 박스를 이제 4, 5개 상황에서는 각각 이제 박스들 레이아웃이 또 어떻게 배치될 수 있는지 좀 더 이제 그 박스를 만들어 갖고 혼자서 연습하는 것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만 연습하지 마시고 이 말은 너무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예제만 그게 우선 제가 이제 강의에서 다룬 예제들만이라도 계속 많은 반복 학습, 복습을 통해서 하셔가지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먼저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약간씩 추가적으로 뭔가 만들어서 좀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니까, 이런 거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 박스를 왔다 갔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이 예제 설명하는 부분에서 말하겠지만 이 사이드 그 메뉴들이 이 2개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거죠. 오른쪽 우측에. 그리고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겠어요? 그러면은 컨텐트 내용 컨텐트 박스가 되는 거죠. 네, 아까는 이 사이드 그 박스들이 이제 이쪽에 있었잖아요. 왼쪽에. 예, 이쪽 왼쪽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일로 이동한 거죠. 오른쪽으로. 그리고 이제 컨텐트 박스가 이쪽에 이제 왼쪽에 이제 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런 거 이제 보시고 연습을 해 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이런 예제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좀 결과 화면을 다 이제 캡처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동영상 강의에서 다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 강의하는 그런 영상들의 어떤 결과 모습을 제가 이제 캡처해서 이렇게 교환으로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게 다 강의에서 다루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냥 보시기에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건데 위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잘 연습을 이제 해보시고요.